러셀 웨스트브룩이 은퇴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자신의 SNS에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요. 배우 마이클 B 조던이 내레이션을 맡은 커리어 회고 영상이었고 거기에 짧은 글을 하나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식의 메시지였는데요. 18시즌 동안 7개의 팀에서 1301경기를 뛰었고 37살의 나이로 코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커리어 내내 참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 트리플 더블만 노린다는 얘기, 팀을 망친다는 얘기가 커리어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말고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가 리그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저희 느바빅 광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4870으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08년부터인데요. 러셀 웨스트브룩을 4순위로 지명한 팀은 시애틀 슈퍼소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프랜차이즈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전하면서 웨스트브룩은 시애틀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역사상 첫 번째 드래프트 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오클라호마에서의 초반은 매우 순조로웠는데요. 이미 팀에 있던 케빈 듀란트 그리고 제임스 하든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젊고 무서운 팀을 만들었고 2012년에는 NBA 파이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승에는 실패를 했고 그 다음 오프 시즌에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러셀 웨스트브룩 커리어의 첫 번째 균열이었겠죠. 그리고 2013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상대가 제임스 하든이 있는 휴스턴 로켓츠였는데 2차전 2쿼터에서 패트릭 베벌리가 스틸을 시도하면서 웨스트브룩의 무릎 쪽으로 좀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웨스트브룩은 그 경기에서 37분 정도를 소화하고 있었고 29득점까지 올렸는데 검사 결과는 오른쪽 무릎 반월판 파열이었습니다. 남은 플레이오프 모두를 결정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죠. 이 부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웨스트브룩은 그 전까지 데뷔 후 5년 동안 단 한 경기도 결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 439경기 연속 선발 출장 중이었고 당시 리그에서 가장 긴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무릎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2014년 후반부터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이후 311경기 중 306경기를 소화합니다. 1-4-15 시즌에는 평균 28.1득점으로 생애 첫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러셀 웨스트브룩 커리어에 이제 두 번째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팀 동료이자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렸던 케빈 듀란트가 충격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행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서부지구에서 굉장히 강팀으로 군림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끝난 팀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팀에는 웨스트브룩 홀로 남았고 연장까지 체결하면서 러셀 웨스트브룩의 팀이 됐지만 아무래도 그 기대치가 이전 시즌들보다는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시즌에 나온 성적이 바로 이렇습니다. 평균 31.6득점, 10.7리바운드, 10.4어시스트. 시즌 전체 평균이 트리플 더블이었죠. 한 시즌에 트리플 더블을 무려 42회나 기록했고 팀은 47승으로 또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했습니다. 당시 웨스트브룩 옆에는 이렇게 도와줄 만한 선수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4쿼터에 볼을 잡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팀이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덴버전, 그 시즌의 4월 9일 덴버전이 정말 역사에 남을 경기였는데요. 42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기록을 갈아치운 것도 모자라 그 경기에서 무려 50득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올렸고 위닝샷까지 직접 넘는 정말 역사에 남을 경기를 펼쳤습니다.
같은 시즌 올랜도전에서는 57득점 13어시스트 11리바운드를 기록한 적도 있었고요. 당시 기준으로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온 트리플 더블이었습니다. 포틀랜드전에서는 커리어 최다인 58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당연히 그 시즌 MVP는 웨스트브룩의 차지였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를 제치고 받은 상이었죠. 러셀 웨스트브룩은 커리어 내내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을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1617, 1718, 1819 시즌에 3년 연속으로 달성했고 2021 시즌에 한 번 더 해냅니다. 이 기록을 4번 달성한 선수는 리그 역사상 웨스트브룩이 유일하고요. 특히 2021 시즌은 워싱턴 위저즈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이기도 하죠. 팀도 바뀌고 나이도 32살이었는데 여전히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819 시즌 LA 레이커스전에서는 20득점, 20리바운드, 2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20-20-20이라는 스탯라인은 무려 윌트 체인벌린 이후 처음 나온 기록이었습니다. 통산 트리플 더블은 209개인데요. NBA 역사상 당연히 1위 기록이죠. 2021년 5월 10일 애틀랜타 원정에서 182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오스카 로버트슨을 넘었는데 코로나 시즌이라 관중이 3,0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일한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이러한 기록은 NBA 역대 최고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러셀 웨스트브룩은 통산 어시스트 1만 351개로 역대 5위, 통산 득점 2만 7,176점으로 역대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시스트 상위 5위와 득점 상위 15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당연한 말이지만 NBA 역사 전체를 따져봐도 손에 꼽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출전 경기 수인데요. 18시즌 동안 1301경기를 소화했는데 시즌당 평균 72경기입니다. 지금 리그는 그 로드 매니지먼트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스타 선수가 이 정도로 꾸준하게 코트에 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그런 관리를 거의 받지 않죠. 몸을 던지는 플레이 스타일로 18년을 버텼는데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의 아쉬운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서두에 말을 했지만 커리어 후반부로 갈수록 그 선수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휴스턴 로켓츠, 워싱턴 위저즈,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덴버 너게츠, 세크라멘토 킹스까지 6개 팀을 7시즌 동안 옮겨 다녔습니다. MVP를 수상한 선수가 이렇게 선수 말년에 떠돌아다니는 그림은 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지는 않죠. 그런데 웨스트브룩은 이런 게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에고는 약간 이런 평가를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냥 매번 코트에 섰습니다. 역할이 줄어들어도 벤치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뛰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에도 세크라멘토와 워싱턴에서 미니멈 계약 제한이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브룩은 이제 본인이 그만두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밀려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코트에서 뛰고자 하면 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러셀 웨스트브룩은 그 어떤 압박이나 비난의 여론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뛰고 싶으면 남들이 뭐라 하든 본인의 스타일대로 뛰었고 아직 코트에서 더 보여줄 게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만두는 그런 결정을 하는 강단 있는 선수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의 트로피 케이스를 정리해 볼게요. 2017년 NBA MVP, 올스타 9회, 올 NBA 9회, 올스타 MVP 2회, 득점왕 2회, 어시스트왕 2회,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NBA 75주년 기념팀 선정, 통산 트리플 더블 209개와 단일 시즌 42개는 둘 다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아쉬운 얘기지만 우승 반지는 없고요. 2012년 파이널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팬들이 지금 아무리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리그 최강팀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케빈 듀란트의 빅3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절대적인 캐릭터성이라고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와 드웨인 웨이드의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우승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빅3가 해체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셀 웨스트브룩의 손가락에 우승 반지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승 반지는 없는 상태로 리그를 떠나게 됐습니다. 샌프레스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단장이 러셀 웨스트브룩의 은퇴 소식에 성명을 냈죠. 러셀 웨스트브룩은 궁극의 경쟁자다. 반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커리어의 가치가 깎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18년 동안 자신의 스타일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효율 문제로 비판받으면서도 매경기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여전히 가장 빨리 달렸고 가장 높게 점프를 뛰는 선수였죠. 그 방식이 그가 거쳐온 팀에게 항상 최적이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로 18년을 버틴 선수가 리그 전체로 따져도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코트에 남긴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선수는 재단 활동과 청소년 멘토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은퇴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 입성은 사실상 확정인 수준이죠. 통산 트리플 더블 1위에 MVP와 득점왕 2번이면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때로는 놀림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리그에서 정말 가치 있고 좋은 플레이어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러셀 웨스트브룩은 어떤 선수로 남아있나요? 댓글로 함께 얘기해 주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러셀 웨스트브룩 특집은 저희 느바비큐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이 선수의 얘기를 좀 더 딥하게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